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재훈입니다. 지난 한 주는 증시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금요일까지 이어간다가 되는데, 지수상으로는 1860포인트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년에 저점을 만들었었던 19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강세를 띨 만한 모멘텀이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특별하게 모멘텀은 나올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선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가 장중에 4% 가까운 급락까지 나타났던 그런 흐름을 본다면은 실제로 이제 차익 실현 욕구도 상당히 세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와 다음 주 특별한 이슈가 없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약간 박스권 형태의 행보를 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로 보고 있는데,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난주 금요일 시장부터 보도록 하죠. 지난주 금요일 날 증시를 보게 되면은 지수가 1.3% 상승해서 1860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 거래 대금은 여전히 10조 이상 12조, 상당히 양호하게 거래 대금은 전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수급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현저하게 축소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들었는데, 외국 같은 경우 560억의 매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 그동안 외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난 이후에 가장 작은 규모의 매도가 나타났다 됩니다. 반면에 기관에서는 2천억이 넘는 매도가 추가로 출회되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금융투자에서의 베이시스 악화에 따른 프로그램 물량 그 흐름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지난번 4조까지 추가로 출회된 이후로 거의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제한된다, 이렇게 봤던 부분에서 추가로 조금 더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은 선물에서는 0.8% 정도 상승을 보였다가 들었는데, 베이시스가 0.5로 오히려 조금 확대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0.3%대 미만으로 들어와야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베이시스가 좀 더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인들은 3,400계약을 매수를 함으로써 누적 매수가 65,000계약으로 다시금 거의 최고치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장중에는 4% 가까운 3.7% 정도의 급락이 나타나도 했었는데,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움직였었던 박스권의 하단 자리대를 올라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만큼 너무나 빠르게 올라온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가 이제 아무래도 외국이나 기관이나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매도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인들의 투자 심리라든지 이슈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다가 되는 만큼 차익 실현 장중에 나왔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다시 반등해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소폭의 약세로 마감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1%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2800선을 소폭 하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1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는데, 이 GDP 성장률에서 얼만큼 실제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GDP 성장률이 발표된 이후에 그 다음에 얼만큼의 부양책을 이제 나타낼 거냐, 여기에 따른 양해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양해라든지 구체적인 부양책에 대한 규모, 이 부분이 발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나와줘야지 중국 역시도 한 차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날 그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IT를 중심으로 약세를 띠는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 중국도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부활절 휴장이었었는데, 이제 오펙 긴급회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합의를 봤다.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 감산하는 데 의해서 이제 자기네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가 그 멕시코의 감산분을 미국이 다시금 떠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합의를 받는다. 합의 자체가 970만 배럴 합의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규모 갖고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낮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유가 선물 같은 경우가 한 2% 정도의 하락세를 보인다, 이렇게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유가가 더 빠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 정도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이벤트가 끝났다가 되지만 시장에서 유가가 가파르게 반등이 나오거나 그런 모멘텀은 없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와 다음 주인데 우선은 이제 굵직한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에서 지금 현재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도 코로나가 정점 찍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지난주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었던 모멘텀 중에 하나였었는데 우선 이제 15일 전후로 해서 미국에서 코로나가 정점을 나타냈느냐 이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날 15일날 총선이 있다가 됩니다. 그 다음 17일날 금요일날인데 이따가 이제 미국에서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이날 옵션 만기일 전까지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동안의 상승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변동이 조금 이번 주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1분기 GDP 성장률이 역시 금요일날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해서 한 6% 정도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데 이 부분보다 더 많이 떨어질 거냐 아니면 그 부분보다 좀 더 개선될 거냐 이 차이가 있긴 한데 결국은 뭐냐면은 중국에서의 GDP 성장률이 하락을 한 만큼 이제 중국에서는 대규모 부양책을 통해서 이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할 것이냐 이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국내도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기업들의 실적 전망 자체가 1분기가 전년 대비해서 약 10% 정도 이제 감익이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현재 코로나가 진정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언제 재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한 20% 정도도 기업들의 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역시도 어닝 시즌이 이제 거의 4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더란다. 어느 정도 시장에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가 되긴 하지만 시장에서 얼마큼 충격을 받았느냐 이 부분도 한 번은 확인하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아주 가파르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작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미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미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상승을 약 저점 대비해서 주간 기준입니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해서 18% 정도 상승을 했다가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미 증시가 앞전에 작년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이 가격대의 박스권 요 상단 자리 중간 마디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시장에서 숨고르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들어오게 되는데 현재는 윗자리로 강하게 간다 할 경우는 약 1%에서 3.6% 정도의 추가 강세가 가능하다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상단 자리를 가게 되면 상단을 넘어갈 수 있냐가 굉장히 어렵다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증시 자체가 앞전에 시장에서 고가를 만들 때 문제가 가장 크게 됐던 부분이 이제 코로나19라는 부분이 먼저 부각이 되기 전에 그때 밸류상에서의 굉장히 높은 밸류를 가지고 있다. 즉 고평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이슈가 많이 됐던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이제 주가 수익 전망 이 자체가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감익이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단 자체가 막혀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단은 이제 많이 올라간다 될 경우가 이 정도 될 거고 그렇다고 조정이 또 세게 나오기는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 가지 연준에서의 이제 뭐 자산 매입이라든지 부양책 그리고 코로나19 자체가 공포감 자체가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락도 역시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못한다 됩니다. 그래서 상단으로는 뭐 1에서 3% 정도대가 될 것이고 하단으로는 약 2%대 정도의 하락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 구간대에서 숨고르기와 왔다 갔다 반복하는 과정을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 증시도 마찬가지고 급락, 급등 그리고 이 구간대에서 숨고르기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P 같이 보도록 하죠. S&P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아래 변동이 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오히려 시장에서 하락도 좀 더 세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반등도 좀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실제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난 한 주 동안 10% 상승한 동안에 다우라든지 S&P 같은 경우는 12% 상승하면서 저점 대비해서 주간 기준으로 약 21% 정도 올라왔다 되는데 이쪽은 이제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제로 코로나19에 대한 직격탄을 받느냐 그리고 이 부분을 얼만큼 구제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느냐 이런 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변동폭이 좀 더 세다가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중간 마디짜리를 넘어선 것은 동일한데
여기서 윗자리로 박스권 상단 자리를 가게 된다면 그때는 1.4에서 5%대까지 상승폭이 열려있는 반면에 밑으로는 4.3에서 2%까지 역시 하락 가능성이 남아있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S&P가 좀 더 변동폭을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정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급락, 급등, 그리고 승부를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부분. 이 부분은 동일하다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먼저 윗자리를 가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그 다음에 조정이 좀 더 크게 열린다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밑으로 먼저 내려온다 될 경우는 그 다음에 위쪽 방향에 많이 열린다 되기 때문에 박스권 패턴을 생각하시면서 시장에서 대응을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국내 증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 금요일 날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우선은 코스피 지수는 1.3% 정도 1%대 강세를 띄었다가 들었다. 코스닥이 0.7% 정도 하락을 함으로써 지난주까지 그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소폭 둔화되었다 또는 약화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대형 쪽에서가 좀 더 강세를 띄었고 중소형이 상승이 소폭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은 이제 IT에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미증시에서 목요일 날 반도체 지수만 하락하고 나머지 업종이 상당히 강세를 띄었었는데 그와 비슷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IT가 약보합이면서 시장 자체의 상승은 제한시킨 반면에 금융 쪽에서의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큰 폭의 급등이 나타났고, 은행이라든지 증권, 그 다음에 자동차도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철강이라든지 조선, 건설, 항공 같은 산업재 역시도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제약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공급 계약을 7개월 맺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한 급등세로 나타난다. 그게 제약 업종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그다음 면세점이라든지 이제 컨텐츠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금요일 날 오후장에 이제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관련된 드라마가 편성이 되었다, 카테고리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막판에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 유틸리티도 강세에 띄었다 됩니다. 반면에 통신이라든지 음식료, 의료, 그리고 서비스 이런 기존에 있던 주도주 쪽과 그리고 코로나19 수혜주 이런 쪽에서는 상대적인 약세를 띄었다 되죠. 그다음 코스닥에서는 이제 IT 부품 쪽에서 하락했고 헬스케어 쪽에서 소폭 상승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상당히 많이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약 1,200억 정도 유입이 되었고, 삼성전자가 이제 외인들이 요 근래 들어서 조금씩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삼성전자가 약 250억 정도, 그다음 카카오가 150억.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적으로 동반 매수가 들어왔던 것이 남성 알루미늄이라든지 KB금융, 바디테임메드, 모나리자 이런 쪽이 들어왔는데, 총선을 앞두고 이제 정치 테마주라든지 이런 쪽도 어느 정도 움직이는 흐름이 아직까지 이어진다 됩니다. 다만 총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총선이 이제 시행되기 바로 직전 또는 이후에는 주가가 급락이 떨어질 소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매도 쪽을 보게 되면 매도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블록딜 이후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소폭 나타난다 되고요. 그 다음 하이닉스라든지 세트리온 그룹, 그리고 제네신 같은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동반 매도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LG 생활건강이라든지 S-오일,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 이런 쪽도 역시 동반 매도가 나타났다 된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동반 매수와 동반 매도가 나눠주는 시장에서 종목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기관에서의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에서 우선 레버리지에 대해서가 이제 동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모습이었고, 포스코가 동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장 마감 후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1조라는 규모, 엄청난 대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아무래도 강하게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다음 한진카레라든지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 역시도 동반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었고, 은행 역시도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다음 매도의 경우는 인버스에 대해서가 역시 동반 매도였었고, 그리고 기관에서가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여전히 많다가 되는 케이스인데, 외인들은 사고 있지만 기관에서 삼성전자가 반등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하이닉스 역시 동반 매도가 나타났고, 그 외적으로 이제 인버스라든지 그리고 세트리온, 삼성전기 이런 쪽으로 해서 동반 매도가 IT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지난 한 주 동안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우선 확연하게 나타난다라는 부분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축소가 되었다.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5조대를 팔다가 3조대를 팔다가 2조 미만으로 들어오다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7,600억. 그러니까 매도 규모가 현저하게 줄었다가 들어간다. 이번 주부터 외국인들의 어느 정도 수급상에서의 매수가 들어오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추가적으로 매도가 더 나갔다가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는 베이시스가 더 나빠지 않는다면 매수가 들어올 소지가 역시 높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수급이 개선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진다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소폭이나마 규모가 좀 더 늘어난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 개인들의 심리가 강하게 버텨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고 선물 쪽에서 외인들이 장중에 매도를 많이 했었다가 매도를 축소했다가 이런 과정이 나타났다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시장에서 반등 나오고 급락 나오고 할 때 실제로는 이제 어느 정도 샀다가 팔았다 반복하면서 유지를 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업종별 흐름을 보면은 우선은 한 주 동안의 상승이 여전히 강하게 나온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7.8%라는 급등이 나타났고 코스닥도 6.6%라는 급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지지난주에 비해서는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소폭 상승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되긴 하지만 여전히 강세란 부분은 변동이 없었다 됩니다. 중소형 같은 경우가 9%씩 나왔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도 대형보다는 중소형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된다. 이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날 소폭 바뀌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시장에서 대부분 다 상승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가장 상승을 많이 했다가 된 쪽이 은행이나 보험 같은 금융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정유화학 그리고 조선건설 주로 산업재 이런 쪽에서 강세 띄었는데 상대적으로 IT가 약했고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서비스업, 인터넷이라든지 게임 이런 쪽 수혜주다라고 하는 쪽이 오히려 약했다가 됩니다. 그다음 음식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수혜주다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던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차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코스닥 내에서도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이쪽은 시장 수익률 정도로 맞춰졌다가 됩니다. 자, 환율 한번 보도록 하죠. 환율 자체가 지금 1,200원에서 1,220원 라인대 앞전에 박스권의 상단 자리 이 라인대에서 현재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환율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가 이제 1,200원짜리대를 이탈하면서 실제로 앞전부터 작년 2018년도 초부터나 그때부터 이어던 상승 추세 라인대 이 가격이 얼추 한 1,190원 정도 될 텐데 그 라인대를 이탈하겠다가 될 경우는 시장 자체가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바로 이탈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1,200원에서 1,220원이라는 안정권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여기에 대한 거를 비교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쌍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앞전하고 차이가 났던 것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파산되는 기업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문제거리가 이거 해결한다 싶으면 또 다른 게 나오고 이게 반복이 되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양책 자체가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순차적으로 부양책을 폈다가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양책 자체가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4개월 정도라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된 그런 케이스였고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발생이 되자마자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공조화를 하면서 부양책을 폈다가 됩니다. 그래서 부양책을 폈던 시기 자체라든지 규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 크게 하락이 더 나오기보다는 빠른 반등이 가능했다 된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에서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앞전에는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거 썼다면 이번에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더 많다는 부분. 그래서 재정정책이 많다는 거는 실물 경기를 최대한 빠르게 회복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언제 이제 확연하게 시장에서 바뀌냐 부분이 앞전에 2008년도 같은 경우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화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거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금융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덜하다가 되는데 경제 활동은 언제부터 재개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빠르면 5월 달부터 이제 경제 활동을 서서히 재개한다 이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된 상태에서 경제 활동 어느 정도는 피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를 롤모델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나타난다 되면은 경제 자체가의 활동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된다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인 실물 경기를 회복시키는 부양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야지 증시 자체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피 지수 잠깐 빨리 보도록 하죠. 지금 국내 증시도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종합주가지수로 볼 때는 시장에서 위쪽 방향 추세를 넘어가기 전까지가 한 1에서 5% 정도의 상승폭이 열려 있는 반면에 밑으로는 1770 정도 라인대를 한번 지지테스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4.9%에서 1.7% 정도의 하락이 가능하다 됩니다. 그 얼핏 보면은 위아래가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위쪽하고 아래쪽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보냐면 현재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쪽이 좀 더 우세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만약에 밑으로 떨어진다 했을 때는 이 폭이 떨어질수록 위에 먹을 폭은 넓어지고 하락폭은 줄어들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때는 매수로서 접근하는 것이고 위로 올라갔다 했을 때는 윗자리보다는 아랫자리가 좀 더 커진다 했을 때는 그때는 일부 축소를 하는 전략, 그래서 박스권 매매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수급이라든지 국내 자체적인 여러 가지 모멘텀을 봤을 때는 하단보다는 상단 쪽에 무게가 좀 더 실렸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지수 쪽이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화면을 볼게요. 넘길게요. 대형지수 쪽으로는 상단폭은 거래소 조합과 비슷합니다. 다만 하단 쪽이 오히려 하락폭이 더 작게 나오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말은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움직이지 못했고 오히려 반등폭이 작았었던 기존 주도주 같은 삼성전자 같은 쪽에서가 지수를 받치거나 오히려 반등세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형지수 쪽이 조금 더 안정성이 높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위아래 폭이 상당히 넓게 잡혀져 있는 케이스인데 코스닥은 상단보다는 하락 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사실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건 없었기 때문에 호재나 악재보다는 수급과 기업의 실적에 많이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단기 가열에 따른 차익 실현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업종별로 많이 좀 차이가 나는데 IT라든지 그동안 상당히 못 올라갔었던 쪽이었고 통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금융이나 자동차, 산업재 이런 쪽에서는 특히 산업재와 금융 그리고 통신 이런 쪽은 실적하고 연관이 코로나하고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이 좀 더 안정적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가치주, 저평가된 쪽이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이나 탄력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쪽을 중심으로 좀 더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한 주의 시작인데 다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깡센클럽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토마토 모닝쇼 월요일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입니다.